박주환은 책상에 적힌 글씨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불과 30분 전 교실 앞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던 그 손이 말이에요. 14세 소년의 주머니에는 아버지의 낡은 수학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빼곡히 적힌 그 노트 때문에 오늘도 컨닝이라는 의심을 받았죠. 하지만 주아는 몰랐습니다. 그 노트의 마지막 장에 아버지가 남긴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요. 아시아 내가 대표라니? 이게 학교냐?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시대회 기회.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과 거짓 소문이 주안을 짓눌렀습니다. 교장실에서는 대표 자격 박탈 압력이, 복도에서는 낙서가 그를 따라다녔어요. 진실은 시간 속에 살아남는다. 침묵은 가장 강한 언어다.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을 때 주안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숫자로만 말하던 소년이 어떻게 온 마을의 편견을 뒤바꿔 놓았는지 그 놀라운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숫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편해요. 에벌리 중학교 2학년 교실 오전 8시 30분. 박주환은 교실 맨 뒤쪽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후드티를 깊숙이 눌러 쓴 채로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주안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저기 또 왔네. 몇 명의 아이들이 주안을 힐끗 보며 속삭였습니다. 항상 혼자야. 말도 안 해. 주안은 책상 위에 놓인 수학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영어로 된 문제들이 빼곡했지만 숫자만큼은 어디서나 똑같았어요. 2 더하기 2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사였으니까요. 주안은 연필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방정식도 주안에게는 퍼즐 맞추기 같았어요. 주안아, 도시락 가져왔어? 점심시간이 되자 다니엘 킴이 다가왔습니다. 주안과 같은 한국계였지만 다니엘은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가 모국어였어요. 주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루미늄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김자반이 나왔어요. 순간 교실에 김치 냄새가 퍼졌습니다. 또 그 냄새. 마르코 로페즈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매일 똑같은 냄새야. 창문 좀 열어도 돼? 주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 이분자 여사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만들어준 도시락이었는데요. 주안은 조용히 도시락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먹어야 하는데. 다니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주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심은 나중에 먹을게요. 오후 수학 시간 에밀리 터너 교사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45세의 터너 교사는 에벌리에서 20년간 가르친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주안을 볼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늘은 연립방 정식을 배워요. 터너 교사가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아이들이 손을 들었지만 주안은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터너 교사의 눈이 주안에게 머물렀습니다. 박주안 학생, 일어나세요. 터너 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주안이 고개를 들자 터너 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항상 조용히 있기만 하면 수업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주안에게 쏠렸어요. 주안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로 변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았어요. 앞으로는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터너 교사가 말을 마치고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하교 시간, 주안은 책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주안을 보며 웃었습니다. 조용한 아시아에 또 혼자 가네. 말도 안 해. 무서워. 주안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은 20분이었지만 오늘은 더 길게 느껴졌어요. 골목길을 돌아서자 작은 2층 집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할머니가 심은 무궁화가 피어 있었어요. 주안아, 왔니? 이분자 여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75세의 할머니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오늘은 학교 어땠어? 그냥 괜찮았어요. 주안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도시락은 다 먹었고? 할머니가 물었어요. 주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을 생각하면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점심에 배가 안 고파서요. 할머니는 주안의 표정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40년간 국어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으로 손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 그럼 지금 먹자. 할머니가 주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떡볶이도 만들어 놨단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주안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잘못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말을 안 해서요. 선생님이 수업 분위기를 망친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안을 바라봤어요. 주안아, 내 아버지도 처음엔 그랬단다. 말이 서툴러서 숫자로만 말했지. 하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주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도요? 그래, 내 아버지는 말 대신 실력으로 보여줬어. 너도 그럴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주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날 밤 주안은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학 노트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중학교 때 쓰던 노트였는데 한국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주안은 아버지의 필체를 따라하며 문제를 풀었어요. 숫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편해요. 주안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애벌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작은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주안은 아버지의 노트와 함께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도 학교에 가야 하지만 적어도 숫자만큼은 주안의 편이었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수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터너 교사는 평소보다 두꺼운 파일을 들고 교실에 들어왔어요. 주안은 창가 자리에서 연필로 교과서, 여백의 복잡한 공식을 적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터너 교사가 칠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박주안 학생, 앞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터너 교사가 칠판에 복잡한 2차방 정식을 적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지만 주안에게는 익숙한 유형이었습니다. 마르코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저거 못 풀 거야. 아시아 애들이 수학 잘한다고 하지만 저 애는 아니지. 주안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학 노트를 꺼냈어요. 몇 장을 넘기다가 비슷한 공식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한국어 설명이 보였어요. 2차방 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주안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안은 분필을 들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미국 교과서 방법과는 달리 한국에서 배운 인수분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더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었어요. 단계별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검산까지 꼼꼼하게 해서 완벽한 답을 내놨습니다. 다 풀었어요. 주안이 분필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터너 교사는 칠판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주안의 풀이는 완벽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죠? 터너 교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아버지 노트에서 비슷한 문제를 봤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배운 방법과는 다르네요. 터너 교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라 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방법이 맞나요? 우리가 배운 거랑 달라요. 맞긴 맞지만. 터너 교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써야겠어요. 미국 교육과정을 따라가야 하니까요. 주안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맞는데요. 답이 맞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옳은 건 아니에요. 터너 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안은 빨간 얼굴로 자리에 돌아갔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의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저애 정말 이상해.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베꼈을 거야. 그 노트 봤어요? 한국어로 뭔가 써져 있던데. 브레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컨닝지일 수도 있어. 제시카가 속삭였습니다. 주안이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니 책상에 낙서가 있었어요. 계산기 따위 여긴 미국이다. 주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쓴 건지 모르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조용히 지우개로 지웠지만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도서관에서 다니엘이 다가왔습니다. 주안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주안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까 정말 대단했어. 나도 그런 문제는 못 풀겠던데. 다니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어요. 주안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터너 선생님이 잘못된 거야. 수학에서는 답이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때 사라 존슨이 들어왔어요. 주안, 아까 그 문제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주안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시간 있으면 저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사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주안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좋아요. 하지만 복도에서는 여전히 나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와 친구들이 주안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애 분명히 뭔가 속이고 있어.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하교길, 주안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주안아? 할머니가 주안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뭔가 틀렸나요? 주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답은 맞았지만 방법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컨닝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주안의 어깨를 잡았어요. 주안아,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지. 하지만 여긴 미국이에요. 수학은 어디서나 똑같단다.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어.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었단다. 그날 밤 주아는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기분 말이에요. 여기선 조용하면 만만하게 봐요. 며칠이 지나면서 주안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안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수업 시간에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주안은 혼자 도서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노트를 펼쳐놓고 문제를 풀고 있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주안아. 다니엘이 주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우리 테이블로 와. 괜찮아요. 주안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다니엘이 주안의 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그랬어. 도시락 냄새 때문에 놀림받았지. 주안이 처음으로 다니엘을 제대로 바라봤어요. 다니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요? 주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 도시락 싸주면 아이들이 코 막고 그랬어. 다니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샌드위치만 먹었지. 하지만 엄마가 서운해 하시더라고. 주안은 다니엘의 말에 공감했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도시락을 거부할 수 없었거든요. 여기선 조용하면 만만하게 봐. 다니엘이 조언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야 해. 내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때 사라 존슨이 도서관에 들어왔어요. 사라는 주안의 테이블로 직접 걸어왔습니다. 주안, 찾았다. 사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그 수학 풀이법 말이에요. 주안은 당황했어요. 사라가 정말로 자신의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어요? 주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라가 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희 수학 동아리에서도 그 문제 못 푸는 애들이 많거든요. 주안 방법이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안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의 노트를 꺼내서 사라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공식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주안이 한국어로 적힌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사라는 주안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주안의 방법으로는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사라가 감탄했습니다. 이 방법이면 시간도 반으로 줄겠어요. 다니엘도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주안, 너 정말 천재구나. 이런 걸 혼자 공부했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주안이 노트를 소중히 만지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럼 한국 수학이 더 발달된 거네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주안, 우리 수학 동아리에 들어오지 않을래요? 경시대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주안의 눈이 커졌어요. 경시대회요? 네, 다음 달에 카운티 수학 경시대회가 있어요. 사라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대표 한 명을 뽑아서 보내는데 주안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주안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경시대회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주한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 다니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마르코 같은 애들은 원래 시기만 해. 그날 오후 주한은 처음으로 수학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색해했지만 주한이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톰이 말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실수도 줄어들겠어. 주한, 이것도 좀 가르쳐줘. 에밀리가 다른 문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한은 신이 났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복도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마르코와 친구들이 주한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애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네. 마르코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수학 동아리까지 들어갔다던데. 브래드가 덧붙였습니다. 뭔가 수상해. 학교 시간, 주한은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주한의 밝은 표정을 본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오늘 친구들이 제 수학 풀이법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주한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동아리에도 들어갔어요. 정말? 우리 주한이가 드디어 친구를 사귀었구나. 할머니가 주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라라는 친구가 경시대회에 나가보라고 했어요. 주한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런 대회를 좋아했단다. 내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야. 그날 밤 주한은 아버지의 노트를 펼쳐놓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경시대회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며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주한이 노트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주한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따뜻해져 갔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들을 만났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도 생겼어요. 하지만 주한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와 친구들이 주한을 더욱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시아 내가 대표라니? 이게 학교냐? 수학 동아리 모임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라가 주한을 수학 경시대회 학교 대표로 추천한다는 소식이 학교에 퍼졌어요. 교무실에서는 선생님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주한 학생 말이죠? 교장이 터너 교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 조용한 한국 학생요? 네, 그런데 터너 교사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영어도 서툴고 우리 교육 방식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학 실력은 확실하다면서요? 부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실력은 인정합니다. 터너 교사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회에서는 영어로 문제를 풀어야 하거든요. 그날 오후 학부모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마르코의 어머니가 쓴 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회도 제대로 못 받는데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 대표로 뽑힌다니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그 학생은 장학금까지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공정한 건가요?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지만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우리 아이는 3년 동안 수학 동아리 활동했는데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대회에 나가죠?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주한이 특별 장학생이라는 거짓 소문까지 퍼졌어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질투와 시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의 진짜 얄미워. 제시카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다 가져가네. 우리가 몇 년 동안 노력한 건데. 톰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마르코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있잖아, 저의 뭔가 이상해. 분명히 숨기는 게 있을 거야. 학교 복도에서 주안을 만날 때마다 마르코와 친구들은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어요. 주안의 사물함에는 익명의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잃었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주안은 이런 상황을 다니엘과 사라에게 털어놨어요. 점심시간 도서관에서였습니다. 너무해. 사라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주안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질투하는 거야. 다니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딴 걸로 트집 잡는 거지. 하지만 주안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학부모들까지 반대하시는데 제가 정말 대회에 나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력으로 뽑힌 건데 왜 못 나가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며칠 후 교장실에서 주안을 불렀습니다. 터너 교사와 함께 들어간 교장실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주안아 앉아. 교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시대회 건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 주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대회에 못 나간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학부모들로부터 몇 가지 의견이 들어왔단다. 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이야.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주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야. 교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거든. 터너 교사가 끼어들었어요. 주안아, 대표를 다른 학생으로 바꾸면 어떨까? 너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말이야. 주안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이 그렇게 기대했던 경시대회에서 밀려나는 건가요? 왜요? 주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한가요? 그런 게 아니라 교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럼 왜 못 나가는 거예요? 주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인가요? 교장실이 조용해졌어요. 터너 교사는 고개를 돌렸고 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안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 나가고 싶어요. 주안아, 잠깐. 교장이 붙잡으려 했지만 주안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주안의 뒤에서 마르코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주안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교 시간, 주안은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흐렸고 마음도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안의 표정을 본 할머니는 즉시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주안을 안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주안이 할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할머니는 주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얘야, 세상이 항상 공정하지는 않단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경시대회 못 나간대요. 주안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반대한대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내 아버지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 끝까지 해냈단다. 그날 밤 주안은 아버지의 노트를 펼쳐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안의 마음도 그 빗방울처럼 차갑고 쓸쓸했어요. 이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경시대회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결국 학교 측에서는 주안을 대표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사라와 다니엘, 그리고 수학 동아리 친구들이 끝까지 주안을 지지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주안은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학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공식들과 문제풀이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읽었어요.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주안이 노트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노트의 중간 부분에는 아버지가 중학교 때 참가했던 수학 경시대회 문제들이 적혀 있었어요. 당시 1등을 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주안은 아버지의 풀이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며 공부했어요. 한참을 읽다가 주안은 노트의 맨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지만 다른 부분보다 더 조심스럽게 쓴 것 같았습니다. 주안아, 이 노트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주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글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이 노트에 적은 것들은 모두 너를 위한 거란다. 수학은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진짜 언어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주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런 메시지를 남겨뒀다니요. 글은 계속 이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다르다고 말할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다르다는 건 틀렸다는 뜻이 아니란다. 내 방식대로 해도 괜찮아. 주안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지금 자신에게 직접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주안은 손을 멈췄어요. 진실은 시간 속에 살아남는다. 침묵은 가장 강한 언어다. 주안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조용했던 것도 말 대신 실력으로 보여주려 했던 것도 틀리지 않았다는 뜻 같았어요. 주안은 눈물을 닦고 자신의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2025년 박주안의 수학 노트. 아버지처럼 나도 누군가의 길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주안아, 아직 안 잤니? 네, 할머니. 주안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내일 대회 때문에 긴장되지? 조금요. 주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왜?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주안은 아버지의 노트를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뒀어요. 할머니는 그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버지다운 말이구나. 마지막까지 너를 생각했어. 할머니, 저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주안이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물론이야. 할머니가 주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잖니.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할머니는 잠시 방을 나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것도 내 아버지 거야.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중학교 때 받은 수학 경시대회 상장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상장이었지만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처음엔 긴장했었단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다고 했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았다면서. 주안은 아버지의 상장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너는 내 아버지보다 더 잘할 거야.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주안은 아버지의 노트를 베개 밑에 넣고 잤어요.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주안아, 너는 이미 준비됐어. 내 방식대로 해. 한편 할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앉아 기도했어요. 얘가 이겨야 저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제발 주안이가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주안이 어려서부터 수학을 좋아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혼자 문제를 풀곤 했죠. 아버지를 잃은 후에도 수학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할머니가 주안의 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주안은 깊이 잠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주안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내일은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주안의 경시대회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내 수준에 딱 맞는 문제들이었어요. 경시대회 당일 아침, 주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주안이 좋아하는 김밥을 싸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했단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싼 김밥을 도시락통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주안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내 실력을 보여줘. 할머니가 주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버지가 함께 할 거야. 학교에 도착하자 사라와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안, 준비됐어? 사라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주안이 아버지의 노트가 든 가방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카운티 센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 터너 교사가 말했어요. 주안, 긴장하지 말고 평소 실력 발휘해. 주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터너 교사도 마음속으로는 주안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운티 센터에 도착하니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보였어요. 모두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주안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용기를 주었거든요. 와, 정말 많다. 주안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주안.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사라가 격려했습니다. 대회장에 들어가기 전 주안은 조용한 곳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싸준 김밥을 하나씩 먹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샌드위치나 에너지바를 먹고 있었지만 주안에게는
김밥이 가장 든든했어요. 한국 음식이네요. 옆에 앉은 학생이 관심 있게 말했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김밥이에요. 주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어요. 멋지네요. 저는 제이크예요. 그 학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한이에요. 주한이 악수하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문화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곧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은 주한은 천천히 문제들을 훑어봤어요. 총 20문제였는데 앞에 10문제는 기본 문제들이었고 뒤에 10문제는 고난도 문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방법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방정식도 한국식 인수분해 방법을 쓰니 금세 풀렸어요. 주한은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헤매는 문제도 아버지의 노트에서 본 비슷한 유형이었어요. 주한의 연필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15번째 문제에서 주한은 잠시 멈췄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한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시간 속에 살아남는다. 주한은 침착하게 문제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노트에서 본 고급 공식을 적용해 봤습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답을 구했어요. 마지막 20번째 문제는 정말 난해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 문제는 순수한 논리와 창의성이 필요했어요. 주한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법, 미국에서 배운 방법,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까지 모두 동원했어요. 마침내 해답이 보였습니다. 주한은 조심스럽게 풀이 과정을 적고 답을 확인했어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시간 종료. 감독관이 외쳤습니다. 주한은 연필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요. 시험장 밖으로 나온 학생들은 서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15번 문제 정말 어려웠어.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20번은 아예 포기했어. 다른 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이크가 주한에게 다가왔어요. 주한,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주한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수준에 딱 맞는 문제들이었어요. 정말? 나는 마지막 몇 문제는 너무 어려웠는데. 제이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터너 교사가 다가왔어요. 주한, 어떤 것 같아? 다 풀었어요, 선생님. 주한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터너 교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마지막 문제까지? 네, 시간도 남았어요. 주한이 말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사라가 물었어요. 주한, 정말 자신 있어? 네, 아버지가 함께 했어요. 주한이 가방 속 노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잘했어요. 주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그날 밤 할머니는 주한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주한은 아버지의 노트에 오늘의 경험을 적었어요. 오늘 드디어 아버지의 진짜 제자가 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일주일이 남았지만 주아는 이미 승리한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으니까요. 우리 학교 자랑이야. 경시대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아는 평소처럼 수업을 받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결과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아나, 교무실로 와. 터너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주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결과가 나온 건가요? 아이들의 시선이 주안에게 쏠렸습니다. 마르코는 비꼬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브레드가 속삭였습니다. 주안은 천천히 일어나 교무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실격이라도 된 건 아닐까요?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교장, 터너 교사, 그리고 몇 명의 선생님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안 앉아. 교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안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선생님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안아. 터너 교사가 공식 문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경시대회 결과가 나왔어. 주안은 숨을 멈췄어요. 축하한다, 주안. 1등이야. 유일한 만점자라고 하더라. 터너 교사의 목소리가 감격스러웠어요. 정말요? 주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교장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역사상 최초로 카운티 경시대회에서 만점을 받았어. 주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 터너 교사가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시카고 주립대학교에서 편지가 왔단다. 대학교요? 주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내 경시대회 성적을 보고 특별 장학생으로 추천하고 싶다는 내용이야. 교장이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전액 장학금으로 수학과에 입학할 수 있어. 주안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몇 주 전만 해도 학교에서 따돌림 받던 자신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해요. 주안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터너 교사가 말했습니다. 주안이 덕분에 우리 학교가 유명해졌어. 교무실 문이 열리고 사라와 다니엘이 들어왔어요. 수학 동아리 친구들도 함께였습니다. 주안, 들었어. 사라가 뛰어와 주안을 안았습니다. 1등이라며. 대단해. 만점이래요, 만점. 다니엘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수학 동아리 친구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주안, 정말 자랑스러워. 그때 교실에서도 소식이 퍼졌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아이들도 점점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1등이래? 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만점이라고 하던데.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마르코는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주안을 괴롭혔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안이 교실로 돌아왔어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칠판에는 축하해 박주안 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수학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함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주안, 축하해. 제시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우리 학교 자랑이야.
톰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마르코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주안,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주안은 놀랐어요. 마르코가 사과하다니요. 괜찮아요. 주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예요. 정말? 마르코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물론이죠. 주안이 손을 내밀었고 마르코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주안은 학교 방송에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주안입니다. 이번 경시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무엇보다 저를 응원해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자 복도에서 만나는 학생들마다 주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주안, 나중에 수학 좀 가르쳐줘. 사인 받을 수 있어? 학교 시간, 주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가방 속에는 상장과 대학 추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안의 환한 표정을 본 할머니는 이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주안이 뛰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1등 했어요. 만점이에요. 정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주안이가 해냈구나.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편지가 왔어요. 장학금을 준다고 해요. 주안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주안을 꽉 안으며 말했어요. 내가 해냈구나.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그날 저녁 할머니는 특별히 갈비찜을 만들어줬어요. 주안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주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천만에 모든 게 내 실력이야. 할머니가 주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주안은 아버지의 노트에 글을 썼어요. 아버지, 저 해냈어요. 이제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마당에 작은 목련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주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도 준비됐어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요.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수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주안을 찾아왔습니다. 주안, 이 문제 좀 도와줘. 마르코가 자신의 수학 노트를 들고 다가왔어요. 예전에 주안을 괴롭히던 그 마르코가 이제는 주안의 가장 열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디 보자. 주안이 문제를 살펴봤어요. 이 문제는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해. 주안은 마르코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 줬어요. 와, 이렇게 하면 정말 쉽네. 마르코가 감탄했습니다. 주안, 넌 진짜 선생님 같아. 점심시간 도서관은 이제 주안의 수학교실이 되었어요. 매일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주안을 찾아와 수학을 배웠습니다. 사라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주안 방법으로 하니까 시험 점수가 20점이나 올랐어. 사라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주안이 뿌듯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문이 났어. 다들 주안한테 배우고 싶어 해. 주안은 자신의 새 노트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노트를 참고해서 만든 주안만의 수학 노트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설명을 적어뒀고 그림과 도표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이 방법은 한국에서 배운 건데 미국 방법이랑 섞으면 더 쉬워져요. 주한이 설명했습니다. 터너 교사도 이제는 주한의 방법을 인정했어요. 수업 시간에 주한을 앞으로 불러서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주한이 방법도 배워보세요. 때로는 다른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터너 교사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주한은 1학년 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수학을 어려워하던 작은 아이들이 주한의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요. 케빈이라는 1학년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제 수학이 무섭지 않아요. 주한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주한은 할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케빈이라는 동생이 고맙다고 했어요. 수학이 무섭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주한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한이가 선생님이 다 됐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이 노트를 남겨주셨는지요. 주한이 아버지의 노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주한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주한의 말에 감동했어요. 내 아버지가 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그날 밤 주한은 자신의 노트 첫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적었어요. 2025년 5월 박주한의 수학 노트. 이젠 나도 누군가의 길이 되어야 하니까. 다음 페이지에는 오늘 가르쳤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적었어요. 1학년 케빈을 위한 기초 문제부터 고학년을 위한 응용 문제까지 모든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설명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며칠 후 주한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카운티 교육청에서 주한을 청소년 수학 멘토로 위촉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도 가르쳐 보는 건 어때? 교장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주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가진 재능을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는 거야. 터너 교사가 격려했습니다. 주한은 흔쾌히 수락했어요. 이제 주말마다 다른 학교를 방문해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멘토링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주한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요. 한 아이가 처음으로 방정식을 풀었거든요. 그래, 기특하다. 할머니가 주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주한이 물었습니다. 그럼 남을 가르치는 일만큼 보람 있는 게 어디 있겠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주한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어요. 할머니와 함께 꽃을 들고 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주한이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의 길이 되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와 주한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어뜨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말했어요. 주한아,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할머니가 정말 고맙다. 할머니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당의 목련은 이제 활짝 피어서 향기를 풍겼습니다. 주아는 자신의 방에서 내일 가르칠 내용을 준비했어요. 새로운 학생들을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아버지의 노트 옆에는 이제 주안의 노트도 두꺼워져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주안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음악 같았습니다. 주안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다음 세대로 향하는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 주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소년의 용기가 어떻게 편견의 벽을 무너뜨렸는지, 침묵 속에 숨겨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셨나요? 아버지의 낡은 수학 노트 한 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주안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것, 진짜 실력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주안이 보여줬죠. 진실은 시간 속에 살아남는다. 이 말처럼 진짜 가치 있는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